세 번째 타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안전관리 파트에서 세 번째 강의인 안전운반 작업. 예, 그동안에는 뭐 안전보호구 착용, 뭐 연장장치, 또 위험요소 확인 이런 게 얘기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은 안전하게 운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또 필요한가 이런 거 사실 이런 상황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에 해당이 되지요. 네, 내용은 좀 간단하니까. 예. 자, 먼저 일단은 어떤 정비 지침서나 이런 것들이 있죠.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지게차에 사용되고 있는 안전 수칙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 그죠? 운전자 매뉴얼도 있고요, 장비 사용 매뉴얼도 있고요, 정비 지침서도 있고요, 부품 목록 활용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예, 안내를 받으셔서 여기에 맞게끔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안전운전 관리 지식, 그 다음에 운반 경로를 운행을 할 적에 대략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표시하고 있고요. 안전운반 작업하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첫 번째로 정비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옆에 나가 놓고 사무실이나 지게차를 자주 사용하는 곳에다가 놓고선 매뉴얼에 따라서 정비도 하셔야 되고 사용하는 방법도 숙지하셔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안전 관련 지식, 안전 운전 관련 지식.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일일 점검을 한다. 매일매일 지게차를 작업 전에 우리가 이제 작업 전에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어떤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점검 사항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전자만 운전한다. 아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운전자를 딱 지정을 해놓고 그 사람만 작업을 하게 해서 숙달을 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 지게차 작업 시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 하지 않는다.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네요. 그죠?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이런 거 좋아요. 반복되는 거. 네 번째, 지게차 작업 시 규정 속도를 준수한다. 그죠? 규정 속도는 그 작업장마다 다리 정할 수 있습니다만 최고 속도는 10km를 달리지 못하게끔 돼 있다니, 작업장 내에서는. 네. 자, 그다음에 지게차의 작업 중 운전석을 이탈할 시에는 시동키를 반드시 가지고 다닌다. 그냥 꽂아놓고 가면 다른 사람이 막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방지해 하기 위해서 키를 아예 빼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지게차 작업 시 안전표지 내용을 준수하면서, 안전표지 있었죠? 금지 표시, 경고 표시, 지시 표시, 그 다음에 마지막 안내 표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잘 준수하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지게차 작업 시 안전벨트를 꼭 착용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지게차 안전벨트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게차 안전벨트를 안 하면 전후진이 안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게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아까 보셨죠? 지난 시간에 사람이 타고서 뭐 페인트질 하다가 떨어지는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지게차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홉 번째인가요? 지게차 작업 시 안전한 경로를 선택해 규정 속도로 주행한다. 이것도 있고요. 열 번째, 운전 시야를 확보한다. 너무 많은 물건을 싣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오히려 넓어지는, 확대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11번째는 지게차 작업 시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요즘에는 뭐 운전하시면서 지게차뿐만 아니라 그냥 승용차를 운전하면서도 핸드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지게차는 화물을 이동시키는 이런 적재나 하역을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핸드폰 가지고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사고로 적절될 수가 있습니다. 12번째,
지게차 작업 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네. 보통 이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반주로 뭐 막걸리 한 잔씩 먹고 작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게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동참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주하셔야 됩니다. 예, 금주하시고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시원하게 막걸리 한 잔 들이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안전 장치들이 있어요. 네, 안전 상황들이. 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이번에는 운반 경로를 사전에 이해하는 이런 작업인데, 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예, 경로의 이해. 자, 화물을 운반 관리를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운반을 할 수 있는지 경로를 파악해 놓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게차를 안전 작업을 하게 하는 방법을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게차 한 대 운행 경로의 폭이 있고요. 지게차 두 대가 운행이 됐을 적에 필요한 폭이 있어요. 요게 좀 재미있는 내용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 하나씩 채워보겠습니다. 이제 다 내용이 좀 비어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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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운반 계획의 입안과 결정, 어떻게 운반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운반 경로의 계획과 실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움직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갈 것인가를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따라서. 네. 그 다음에 운반 계획과 실시, 계획과 실시 같은 내용이죠. 여기는 경로의 계획과 실시고요. 여기는 운반 계획과 실시예요. 운반 계획을 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라는 얘기들이고, 운반 경로를 결정을 하고요. 네, 제가 이거 터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글 내용만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운반 실시의 관리도 필요하고요. 자, 효율적인 운반 경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거리가 짧아야 된다. 거리가 짧아야 되고 통행이 편리해야 되고 작업이 쉬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운반 경로를 예상을 할 적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지게차의 안전한 운행 경로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운행 경로가 어떤 확보를 하셔야 되냐면 요거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죠?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대가 지나갈 때, 두 대가 지나갈 때 경로가 있는데요. 네, 자, 한 대가 지나갔어요. 휙 지나간 거 보셨죠, 그죠? 네, 자, 지게차의 최대 폭이 있는데 이게 지게차 폭인데 거기에서 양쪽, 그죠? 양쪽 30cm, 30cm는 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60cm는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지게차 한 대가 지나가는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물에 의해서 여기다 실은 화물들에 의해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죠? 이 폭을 항상 유지하고 다니시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실기에 가서도 우리가 이제 지게차의 도로를 운행을 할 적에도요, 딱 들어가면 좌측 우측으로 30cm 정도밖에 폭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폭을 이용해서 지게차를 전진하고 후진하는 작업을 우리가 하시는 것을 연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두 대인 경우는 어떨까요? 두 대인 경우에는, 예, 이렇게 지나갔네요. 두 대인 경우에는 얘도 A 폭도 그렇고 B 폭도 그런데 Y도 1, 2로 했지만 얘하고도 30cm의 폭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대인 경우에는 여기 30, 30, 30이니까 예, 1, 2 플러스 90cm 이상의 통로 경로가 포함이 된다. 통로 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림으로 보시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이해하는 강의라고. 네, 이거를 만드는데 상당히 저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이렇게 선보이게 돼서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예,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